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밤마다 아버지의 전화번호가 눈에 보입니다. 술 마신 날이면 가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당연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에 연결음이 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조심스럽게 겁을 먹은 듯한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꽤 흘렀지만 제 휴대폰 연락처에는 아직 그 번호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름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가끔 연락처를 정리하다가도 그 이름 앞에서는 손이 멈췄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확인 창이 뜨면 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 번호까지 사라지면 정말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도 치렀고 유품도 정리했고 집에 있던 아버지 옷도 거의 다 치웠습니다. 그런데 그 번호 하나만은 끝내 지우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몇 번 그런 저를 봤습니다. 아직도 안 지웠어요? 저는 늘 대수롭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그냥 놔두는 거지 뭐. 하지만 사실은 그냥 둔 게 아니었습니다. 못 지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그 번호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말수가 적은 분이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비슷한 말뿐이었습니다. 밥은 먹었나? 저는 대부분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먹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통화가 너무 무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 말도 없으면서 왜 전화를 하시나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가끔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빨리 끊었습니다. 회의가 있다거나 운전 중이라거나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이상하게 그 말이 남았습니다. 밥은 먹었나? 그 말이 밤마다 떠올랐습니다. 별말 아닌 줄 알았던 그 한마디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술을 조금 마시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먼저 잠들어 있었고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손가락은 어느새 연락처를 열고 있었습니다. 화면 위에 익숙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삭제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걸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올 걸 알면서도 그냥 눌러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안내음이라도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날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뚝! 손이 굳었습니다. 다시 한번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뚝!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번호였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신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잊은 사람처럼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멀게 들렸습니다. 손안의 휴대폰 화면에는 짧은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통화시간 4.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번호는 아직 제 휴대폰 안에 남아 있었지만 그 번호는 이미 다른 사람의 삶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 목소리가 아니라 처음 듣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여보세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것은 아버지의 번호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끝내 하지 못한 말들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계속 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여보세요? 분명 처음 듣는 목소리였는데 이상하게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무서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현실적이라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 번호는 아직 제 연락처 안에 있었지만 이미 누군가의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했습니다. 통화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 아래 짧은 통화 시간 4.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안 좋아요? 아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말하려다가 그만뒀습니다. 아버지 번호로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꺼내면 괜히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았습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에도 자꾸 휴대폰으로 손이 갔습니다. 다시 전화해봐야 하나, 그냥 잊어야 하나 생각이 계속 오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날은 다시 걸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또 연결되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이 되면 이상하게 그 번호 생각이 났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으면 괜히 연락처를 열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이름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지워야 하는데 못 지우는 이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조금 오던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먼저 방에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야구 중계가 나오고 있었지만 무슨 상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오늘까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뚝!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빨라졌습니다. 두 번째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또 거셨네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했습니다. 계속 잘못 누르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목소리는 여전히 조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원래 제 아버지 번호였습니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돌아가신 지는 좀 됐는데 아직 번호를 못 지웠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괜히 더 민망해졌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너무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나는 바로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어요? 3년 됐습니다. 다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처음 통화했을 때보다 목소리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경계가 조금 내려간 느낌이었습니다. 유나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상한 전화인 줄 알았어요. 그럴 만하죠. 솔직히 조금 무서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작게 웃었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았습니다.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나가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왜 아직도 못 지우세요? 그 질문이 예상보다 깊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우면 진짜 끝나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 안쪽이 조금 먹먹해졌습니다. 유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짧은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먼저 말했습니다. 늦었으니까 이제 주무세요. 네. 그리고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너무 자책은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전과는 조금 다른 조용함이었습니다. 아버지 번호는 더 이상 죽은 사람의 흔적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번호 너머에는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누군가의 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통화 이후로도 한동안 별다른 연락은 없었습니다. 전화가 다시 올 거라고 기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밤만 되면 괜히 휴대폰을 가까운 곳에 두게 됐습니다. 저 스스로도 조금 어색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잘못 연결된 번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번호에 살아있는 누군가의 하루가 함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오늘은 술 안 드셨어요? 잠깐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번호 저장 이름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 아래 윤아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저는 한참 뒤에야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안 마셨습니다. 답장은 금방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거실은 조금 덜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다행이네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누군가 제 저녁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 생각보다 따뜻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가끔 짧은 연락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했어요. 비 많이 오네요. 오늘은 좀 피곤하네요. 대부분 그런 짧은 말들이었습니다. 통화는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연결돼도 오래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아직은 조심스러운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윤아는 자기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하게 사소한 것들이 기억났습니다. 윤아는 편의점 도시락을 자주 먹는다는 것, 퇴근이 늘 늦다는 것, 비 오는 날을 싫어한다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짧게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요. 윤아 목소리가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버스 막차까지 안 탔습니다. 윤아가 작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진짜 버스 기사 같네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래 했으니까요.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아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아버님이랑 자주 통화했어요? 질문이 예상보다 깊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많이 하진 못했습니다. 그 말이 생각보다 무겁게 나왔습니다. 윤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누군가가 캐묻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더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통화를 끊고 난 뒤 저는 한동안 연락처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은 그대로인데 이제는 예전과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죽은 사람의 번호라기보다 누군가의 안부가 오가는 번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번호를 붙잡고 있었던 건 아버지를 놓지 못해서만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고. 누군가와 다시 연결되고 싶었던 마음도 그 안에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그 이후로 통화는 아주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매일 길게 이야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문자 한 줄만 오고 끝났고 어떤 날은 통화 연결음만 듣다가 끊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밤이 되면 서로의 존재를 조금씩 떠올리게 됐습니다. 어느 날은 윤아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안 주무세요? 아직요? 전화기 너머로 작은 편의점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이에요? 네. 퇴근하고 편의점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지쳐 있었습니다. 저녁은 먹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잠깐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그 말. 중요한 말입니다. 아저씨는 꼭 우리 아빠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가슴 안쪽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밥은 먹었나? 그 말이 왜 그렇게 자주 반복됐는지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확인하는 일, 그 사람이 오늘도 무사한지 묻는 일, 그게 사랑이라는 걸 이제야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캔 음료 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말했습니다. 저는 아빠 전화 오면 잘 안 받았어요. 그 말이 예상보다 깊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맨날 잔소리만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잠깐 웃으려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금방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안부 물어본 건데. 그 말에 문득 제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버지 전화가 오면 괜히 짧게 대답했고 바쁘다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다음에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졌습니다. 유나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안 받았어요. 목소리가 아주 작아졌습니다. 괜히 아빠 혼자 남겨진 게 불편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혼자 남겨진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건지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동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조용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예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생신날이었습니다. 회사 회식 때문에 못 내려간다고 했던 날, 아버지는 짧게 말했습니다. 바쁘면 오지 마라.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에게 들었습니다. 전화 끊고 한참 동안 문밖만 바라보고 계셨다고. 그 기억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나도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서로 비슷한 후회를 안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뒤에야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뭘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다리는지요.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 안에서 무언가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 짧은 대답 안에 많은 감정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통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연락처를 다시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그 번호를 지우면 아버지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번호보다 더 오래 남는 게 있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 사진을 자주 꺼내보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사진을 보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져서 금방 다시 넣어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진을 오래 바라보게 됐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늘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무뚝뚝했고 웃는 얼굴도 거의 없었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그 얼굴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은 그 얼굴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나와 통화를 마치고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예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버스 기사 일을 막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새벽 첫 차 때문에 새벽 4시면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꼭 먼저 부엌에 나와 계셨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밥 먹고 가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새벽마다 먼저 일어나 기다리고 계셨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표현을 못했을 뿐 늘 그렇게 계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가슴 안쪽이 조용히 아려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버지가 무뚝뚝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대화가 없는 사람, 표현을 안 하는 사람,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아버지는 자기 방식대로 계속 마음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제가 못 알아봤던 것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밤이었습니다. 유나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안 주무셨어요? 아직 안 잤어요.
유나 목소리가 조금 지쳐 있었습니다. 오늘도 늦게 끝났어요? 네. 오늘은 유난히 길었네요. 잠깐 웃는 소리가 들렸지만 금방 조용해졌습니다. 아저씨. 네. 저 오늘 아빠 번호 저장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잠깐 멈추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이름도 보기 싫었거든요. 유나 목소리가 아주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전화 오면 일부러 안 받고 그랬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괜히 생각나더라고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창문들에 불빛이 조용히 켜져 있었습니다. 유나가 다시 말했습니다. 가끔은 연락해 볼까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안에서 무언가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실 때는 늘 미뤘습니다. 다음에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나중에 잘해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화해 보세요. 목소리가 조금 느려졌습니다. 살아있을 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스스로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유나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제 자신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유나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무섭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깊게 남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늦어버릴까봐 무서운 마음. 막상 연락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더 무서운 마음. 그날 통화를 끊고 난 뒤 저는 한참 동안 연락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을 보는데 예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못 지우는 번호가 아니라 제가 끝내 하지 못한 말들이 남아있는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번호를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미안하다는 말을 붙잡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그날 이후로 유나와의 연락은 조금 뜸해졌습니다. 싸운 것도 아니고 어색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로 각자의 생활로 다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대신 가끔 짧은 문자만 오갔습니다. 오늘 비 와요. 퇴근 늦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 정도의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짧은 문자만으로도 밤이 덜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아버지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늘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무뚝뚝했고 어딘가 화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그 얼굴이 참 어려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고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상하게도 그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다가 문득 예전 일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마지막 겨울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바빴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병원에는 잠깐 얼굴만 비추고 나왔습니다. 돌아가려는데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태수야. 저는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나? 그때는 솔직히 답답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지. 왜 맨날 같은 말만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먹고 다닙니다. 그리고 바로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기억이 갑자기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동안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짧은 말 안에 얼마나 많은 마음이 들어 있었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밤 늦게 유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안 주무셨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려 있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유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을 들이쉬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순간 가슴이 조용히 멈추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받으셨어요? 네.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막상 연결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조금 났습니다. 너무 잘 아는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화하고 싶었는데 막상 연결되면 아무 말도 안 나오는 마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밥 먹었냐고 물어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가가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아빠가 웃더라고요. 유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그 웃는 소리 듣는데 괜히 울컥했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창문들에 불빛이 조용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떠난 뒤에 후회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미 후회할 시간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잘했네요. 목소리가 조금 느려졌습니다. 살아있을 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스스로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유나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제 자신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유나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네. 아저씨 전화 아니었으면 저 아빠한테 평생 연락 안 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안쪽이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걸린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전화 하나가 누군가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그 이름을 보면서도 예전만큼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 번호를 더 자주 바라보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 이름만 봐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슬픔보다 그리움이 더 먼저 올라왔습니다. 며칠 뒤 밤이었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 주무셨어요? 아직요? 유나 목소리가 전보다 편안하게 들렸습니다. 오늘 아빠랑 또 통화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이번엔 무슨 얘기 했어요? 별 얘기 없었어요. 유나가 작게 웃었습니다. 근데 신기했어요. 뭐가요? 예전에는 전화만 오면 피곤했거든요. 목소리가 조금 느려졌습니다. 근데 요즘은 괜히 기다려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안쪽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예전 아버지도 그랬을까 싶었습니다. 별말 안 하는 전화인데 그래도 아들 목소리 듣고 싶어서 기다리셨던 걸까? 유나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밥 먹었냐고 물어봤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아빠가 뭐래요? 웃더라고요. 유나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 들으니까 괜히 마음이 이상했어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창문들에 불빛이 조용히 켜져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밥을 먹고 있을 테고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안부 전화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 번호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번호를 지우면 아버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었던 건 번호가 아니라 말이었습니다. 밥은 먹었나? 그 짧은 말 안에 들어있던 마음. 끝내 제대로 돌려드리지 못한 안부.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한 고맙습니다. 그걸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네. 아저씨 전화 아니었으면 저 아빠한테 평생 연락 안 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안에서 무언가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걸린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전화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끊어진 줄 알았던 마음을
누군가 다시 이어주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슬픔보다 고마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유나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아직도 번호 못 지우겠어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화면 속 이름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지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마음 한쪽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유나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그 짧은 말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연락처를 오래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 사진을 꺼내 한참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무뚝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표현이 서툴렀을 뿐 늘 같은 자리에서 마음을 건네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도 제 안에 남아 있다는 걸. 그날 이후로도 유나와의 연락은 가끔 이어졌습니다. 매일 통화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짧은 문자 하나만 오고 끝났고, 어떤 날은 오늘은 일찍 퇴근했어요 같은 안부만 오갔습니다. 그 정도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는 느낌이 아니라 서로의 밤을 조금씩 알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는 먼저 잠들었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조금 내리고 있었습니다. 괜히 잠이 오지 않아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연락처 맨 위, 아버지.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그 이름만 봐도 가슴이 먼저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슬픈 마음보다 그리운 마음이 더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보내드려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번호를 지우면 아버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번호 안에 남는 게 아니라 남겨진 마음 안에 남는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그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뚝!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복잡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유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바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천천히 창문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이상하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 말이 아주 작게 나왔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목이 조금 메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말을 못했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늘 바쁘다고만 했고 나중에 전화한다고만 했습니다. 눈앞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근데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거실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왜 그렇게 맨날 밥 먹었냐고 물어보셨는지.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 안에서 오래 막혀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누군가 밥 먹었냐고 묻게 됐습니다. 작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닮아가나 봅니다. 그 말 끝에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유나 숨소리만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들으셨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붙잡고 있던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한동안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삭제 버튼이 화면에 떴습니다. 손이 바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도저히 누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바로 후련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안이 잠깐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창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밤 공기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멀리 교회 십자가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끊어진 줄 알았던 마음도 하나님은 이상한 방식으로 다시 이어주시는구나. 죽은 아버지 번호를 통해 살아있는 사람 둘을 연결하셨던 것처럼 그날 밤은 오래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아주 평안했습니다. 너의 등 뒤에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